영웅의 실제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영웅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나요? 요즘은 지구를 지키는 영웅하면 어벤져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웅의 원조는 누가 뭐래도 슈퍼맨입니다. 어벤져스의 아버지뻘 되는 영웅입니다.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온 초능력자 슈퍼맨은 평소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면 번개같이 날아가서 구해주고 돌아옵니다. 또 지구의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지구를 구해냅니다. 그런 슈퍼맨을 보고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인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보다는 지구와 인류를 먼저 걱정하는 영웅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민들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영웅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찬사를 받을까요? 밖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으니까 집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영웅이라며 찬사를 받지만 정작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찬사는커녕 푸대접을 받거나 구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슈퍼맨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슈퍼맨은 평소에는 클라크라는 이름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은 그가 슈퍼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면 회의를 하다가도 갑자기 말도 없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쫙 달라붙는 타이즈 위에 빨간 팬티를 껴입은 민망한 차림으로 날아가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줍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별일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멋진 포즈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멋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주로 여기까지만 보여줍니다. 영화는 끝나더라도 현실은 계속되잖아요. 계속 상황을 이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한 뒤 멋진 포즈로 사라진 슈퍼맨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클라크라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슈퍼맨 복장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변신한 뒤 다시 아까 있었던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회의하다 말고 별 이유도 없이 뛰쳐나간 뒤 몇 시간 후에 돌아온 클라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상사나 동료들도 그에게 찬사를 보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관점에서는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웅이 아니라 고문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을 내팽개쳐 두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영웅 호걸 중에는 의외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홀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웅은 얼핏 보기에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허접스럽기 그지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은 지구를 구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세상을 구하느라 직장에서 진득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지 못합니다. 앞서 예로 든 슈퍼맨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영웅은 가정에도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영웅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자녀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깥 일하느라 바빠서 정작 가정사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해서 영웅 중에는 자기 집에서는 아예 내놓은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누군가의 인생을 멀리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멋있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희노애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비극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영웅의 삶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멋진 영웅인데 가까이서 보면 지질하고 쓸데없는 일에 오지랖만 넓은 인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영웅의 삶은 밖에서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멋있는 삶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영웅이 가까운 사람에게 찬사들 받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영웅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안위를 챙기다가 정작 자신이나 가족 등 자기 주변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웅을 두고 같이 사는 가족들은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에서 유행했던 표현을 빌리면 가족들에게는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를 구하느라 노력한 영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가족들에게는 지구를 구하는 일보다 가족을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중에 자기는 절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지 않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양주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털 하나를 뽑아 온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신의 정강이에 난 털 한 올을 세계 평화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더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주는 어벤져스나 슈퍼맨과 같은 영웅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주의 주장을 들어보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맹자도 양주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양주에게는 이기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무작정 비판만 하기보다 양주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보기에 천하를 구하는 일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이롭게 하더라도 자신의 털 하나도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웅과 양주, 맹자와 양주의 차이는 세상의 안위와 자신의 안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안위와 개인의 안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구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구의 평화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정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안위보다 지구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에게 자신의 안위나 행복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구 평화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려는 사람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물론 가정의 행복도 지키면서 지구 평화도 돌보는 영웅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평화를 지키느라 가정의 행복에 소홀한 영웅이 문제입니다. 이는 타인을 위하느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영웅의 자질이 아닙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오지랖 넓게 지구 평화 운운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영웅의 자질도 없는 사람이 영웅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는 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하는 작은 영웅부터 되어야 합니다. 아직 영웅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구 평화에 힘쓰기보다 개인의 행복이나 가정의 평화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되지 말자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영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하는 작은 영웅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능력이 커져서 지구를 구하는 진짜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병천하. 수신제가 한 작은 영웅이 나라와 천하를 돌보는 큰 영웅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작은 영웅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지구 평화를 지키는 큰 영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